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강성률 철학TV 제1-1강은 철학이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영상 꾸며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그 강의의 차례를 우선 들어보면 제가 사춘기 때 그 어떤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철학과를 가기 위해서 결심을 했었는데요. 과연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무엇인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고, 인생 전체에 대한 전체 걸친 입법이고, 끊임없이 물음을 던지는 거다. 그리고 학문의 궁극적 목적을 제시하는 건데, 자, 이와 관련해서 바칼로레아, 프랑스, 대학 입학 제도죠. 입학을 위한 시험인데, 이런 내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여름방학을 해서 고향에 내려가면, 낮에 이제 논밭에 이렇게 양수를 하던 일꾼들은 뭐 저녁에는 가서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 친구와 함께 주로 이제 여름인데요. 여름날 밤에 이제 논밭에 나가서 이 경운기에 그 이렇게 양수하는데 그 물을 이제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은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썼던 장편 소설 땅콩집 이야기에 나온 그 표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제 고향 동네고 학교 가는 길에 땅콩을 많이 재배했던 그 큰 집이 있었고 그 사이에 이제 저희 밭이죠, 밭. 근데 그때는 이제 밭에도 어떻게 뭐를 심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래땅이라 늘 물이 부족하죠. 그래서 물을 늘 대줘야 됐는데요. 여기 이제 밭뱀이 이렇게 친구하고 누워서 이렇게 앞쪽 남쪽을 보면 여기 이제 백부님 큰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묻힌 묘지가 보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서쪽으로 우리 동네에 이제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이 두 개를 이제 보이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본 큰아버지는 분명히 이렇게 땅속에 묻혀서 몇 년 후에 가서 이제 이장을 하려고 보니까 백골이 진토된다고 그러죠. 완전히 흙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묻혀서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무로 돌아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이 교회가 들어서더니 그때 남자 전도사님이 하는 말이 사람이 죽으면은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사후의 세계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친구하고 누워서 여름밤에 그 농촌 하늘은 얼마나 별이 많습니까? 쏟아질 것처럼 많죠. 그리고 또 이제 달이 뜹니다. 조금 있으면. 그래서 육안으로 보면은 별보다 달이 훨씬 커 보이지만은 물리 시간에 선생님 하는 말씀이 달보다 이 별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하는데 웬만하면 4광년, 5광년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빛이 4년 동안 오는 거리라면은 얼마나 멀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달보다 작아 보였던 별이 훨씬 큰데 이러한 별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1조의 1조배다. 그래서 이걸 과연 우리가 셀 수 있을 것인가? 1초에 20을 센다고 가정해도 10만 조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리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는 인간이 얼마나 왜소하고 무력한 존재인지 이걸 이제 깨달았는데 이건 다음 장에서 알아보도록 하고 이와 관련해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팡세 서문에 이렇게 유명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든 자연 가운데 가장 연약한 존재이다. 하나의 침, 한 방울의 물, 독이 되겠죠. 물로도 죽일 수 있는
존재이다. 반면에 이 우주는 얼마나 강하고 광대한가. 그러나 우주는 자기가 강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반면에 인간은 자기가 약하고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여기에 인간의 위대성이 있다. 고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팡세죠. 자, 이 거대한 공간과 유구한 시간 앞에서 나의 존재가 얼마나 미미하고 보잘것없는가. 자, 그래서 이 세계 끝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인간은 왜 죽어야 하는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전도사님은 사람이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가고 나쁜 짓을 하면 지옥에 간다고 했는데 천국과 지옥이죠. 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 자, 여기가 이제 여기 보면 수년 전에 제 아내와 그 미국 그랜드 캐년 갔던 사진인데요. 가이드 설명을 들어봤더니 그랜드 캐년의 길이가 443km. 어마어마하죠. 폭이 짧은 데는 29km도 있지만 폭이 넓은 곳은 200km도 있는데 40억 년 전에 화가망과 편암이 이렇게 말하면 마모가 돼서 오늘날에 그 그랜드 캐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콜로라도 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가서 공통으로 느끼는 것은 내 존재가 얼마나 작은가 이걸 느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드린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형이상학과 윤리학, 종교론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또 그것을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그게 진화되지 않는 건지 온 건지 그 다음에 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요소나 물질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형이상학이고 착하게 사는 것이 뭔지 이걸 탐구하는 것이 윤리학이라면 우리가 죽어서 과연 어디로 가는가 사후의 세계가 있는가 없는가 그냥 무로 돌아가는가 아니면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가 이것이 이제 종교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항상 무지한 동물과 전지전능한 신, 절대자 사이에 있는 중간자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존재는 천사도 될 수 있고, 아니, 천사도 될 수 있고, 악마도 될 수 있는 이중적인 존재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듣거든요. 자, 이 철학이라고 하는 거,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철학은 진리 그 자체를 사랑하는 거다. 필로소피, 철학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필로소, 지혜와 소포스, 사랑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사랑한다. 이게 이제 철학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해 타산 없이 진리 그 자체대로 사랑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흔히 우리가 이렇게 잔잔한 호수면처럼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거, 이걸 관조라고 합니다. 테오리아라고 하는데 이 관조라고 하는 테오리아에서 시어리라고 하는 이론이란 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모든 학문적인 이론은 사실은 이해 타산 없이 맑은 눈으로 이 사물을 바라봤을 때 나올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스포츠 경기에서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선수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걸 관장하는 심판, 그걸 바라보는 관중이 있어야 되는데, 철학자는 관중에 속하죠. 그러나 그 관중 중에서도 경기의 승패와 관심 없이 아주 무심하게 경기를 바라보는. 그래서 자리도 제일 꼭대기, 제일 구석지에 앉아서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충혈되지 않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철학자고, 왜냐하면 그런 사람만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철학의 의미는 전체입니다. 인생 전체에 걸친 이법이 바로 철학인데, 그와 관련해서 고대에는 이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학문 그 자체를 의미했어요.
중세만 해도 대학에는 신학부와 철학부가 있었는데요. 중세 대학 모습입니다. 신학부 외에는 전부 철학부에 속해 있었다는 거죠. 모든 학문이. 그러나 이제 오늘날의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 지식이 너무 발달하고 갈라져서 많은 학문으로 지금 나눠졌습니다. 경제학, 사회학, 미학, 정치학,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형이상학, 자연과학, 윤리학, 종교론까지. 그래서 오늘날 이제 박사학위에 보면 PhD가 반드시 붙는데 이게 이제 필로소피의 약자입니다. PhD가. 학문의 정점에 가면은 모든 학문이 철학으로 통한다. 이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해결은 진리란 전체이다. 다스 바레이스트 다스 간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게 해결의 모습인데 교탁이 있어요. 교탁은 어느 쪽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모양이 다 달라집니다. 우리가 세계를 볼 때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체에 가까운 세계상을 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령 우리가 윤리학적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물음에 대답을 주기 위해서는 이 우주론, 현기상학, 자연과학도 알아야 되고 인간 존재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죽음과 관련해서 종교론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물음에 대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고대 중세만 해도 천동설이 지배적인 이론이었지만 이게 지동설로 바뀌지 않습니까? 지식의 진보예요. 우리가 초중고 대학을 다닐 때 배우는 주제는 사실은 같을 수가 있어요. 다만 여러 면을 본다는 것이 다르죠. 학교 어떤 등급이 올라갈수록 더 여러 면을 조망한다, 바라본다. 이런 차이가 수준의 차이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가급적 많은 면을 보는 것이 진리에 가깝다. 이런 뜻이 되겠죠. 세 번째 철학은 끊임없이 물음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세계와 인간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며 사색하는 것. 이것이 철학이기 때문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완성된 지식의 형태나 그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칸트는 학기 첫 시간마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제군들에게 철학이 아니라 철학하는 것, 필로소피가 아니라 필로소피를 가르치고 싶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죽어있는 명사로서의 철학이 아니라 생동하게 숨쉬는 봉사로서의 철학하는 것을 가르치고 싶다. 이런 뜻이 되겠죠.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삶의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을 다루는 철학 역시 과정에 해당되는데요. 독일 학교에서는 교사가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즉각 대답하면은 감점을 한다고 그래요.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죠. 최소한도 15분 이상의 사색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바로바로 대답하는 것은 다른 친구가 사색하는 것을 방해하고 또 내가 가르치는 것을 말하자면은 해석시키는 일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을 한다고 그래요. 또 철학은 학문의 궁극적 목적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과연 오늘날 학문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자, 어떤 여행객이 파키스탄의 농촌을 방문해서 좀 이상한 장면을 봤다고 그래요. 파키스탄 여기 있지 않습니까? 두 눈을 가리고 열심히 연자맷돌을 돌리는 소 두 마리가 있어요. 근데 두 눈을 검은 천으로 가리고 땀을 뻘뻘 흘리고 이제 가니까 이게 불쌍했던지 여행객이 물어보는 겁니다. 주인장에게. 아무리 말을 못하는 짐승이라 해도 그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자 주인이 그건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이 소들은 지금 먼 길을 가고 있다 착각한 채 땀을 흘리고 돌고 있는데 만약에 자기 자신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더 이상 걷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간도
방향도 없이 막 무작정 달려만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유명한 작가, 노벨상 수상 작가인 해밍웨이가 있죠. 노인과 바다, 무게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라를 쓴 작가입니다. 그런데 해밍웨이는 평소에 인생에는 목적이 없다. 그래서 막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생활이 문란해서 이제 여러 차례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고, 결혼한 중에도 수많은 여자들과 놀아났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누군가가 나를 해치려 한다는 망상, 인지저하에 빠지게 되고, 또 몸도 늙어가면서 폭음, 술을 많이 먹고 건강 상태가 아주 나빠짐으로써 나중에 이제 정신착란에까지 빠지게 됐는데요. 결국에 해밍웨이는 1961년 아내가 자도록 놔둔 채 엽총을 입에 물고 이렇게 자살을 하게 됩니다. 자, 살펴보니 그를 포함해서 가족 가운데 5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고 그래요. 아버지, 형, 누나, 손녀, 버니까지. 해밍웨이 생일에 어머니가 그에게 선물을 소포로 보냈는데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곤충이 들어있었다고 그래요. 그것도 아버지가 자살할 때 썼던 것이 들어있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방향 없이 달려가는 우리 인생. 학문은 결국 빅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우리 모두는 과연 인생의 어떤 목표와 비전을 갖고 있는지, 어떤 이제 고지를 향해서 달려갈 때 얼마나 달려갔는가 보다는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학에는 양면성이 있다고 그러죠. 빛이 있습니다. 빛이 좋으면 인류의 진보를 가져오죠. 안락하고 편리하고 건강과 장수를 선물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AI, 로봇,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 우주여행 같이 이렇게 아주 꿈과 같은 이런 그 생활을 보장해 주는 반면에 대량 학살을 하든가 인간성 상실 같은 이런 비극도 가져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자주 언론에 오른되는 환경오염이랄지 기후위기랄지 도덕성 상실, 인간복지 안락사 핵전쟁. 그러니까 이제 역사가 이런 역사의 수레바퀴가 이처럼 비극적인 수렁에 빠질 때 과연 그것을 건져낼 책무가 어떤 학문에 있느냐? 바로 철학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진은 우리가 잘 아는 세계 미남 아랑드롱이 안락사를 결정했다는 그런 슬픈 소식이 들려왔고, 이렇게 아마 핵전쟁으로 지구는 멸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철학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가 있어요. 제가 대학 2학년 때 고향에 갔더니 사주 관상을 봐주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도시에 올라와서 철학관이 이렇게 써져 있고 거기에 무슨 사주 관상 본다는 이런 글귀가 있어서 아마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선진국에서는 철학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독일 베를린 대학의 공과 대학원생을 만났는데요. 그분 하는 말씀이 자기가 첫 시간에 들어갔더니 뭐 파스칼, 데카르트 이런 그 철학자 이야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베를린 공과대학인데요. 바칼로레아라고 하는 것은 1808년 나폴레옹 시대부터 시작된 프랑스의 논술형 대입 자격 시험 겸 고등학교 졸업 자격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합격하면 그랑제콜 전문 지식을 가르치는 특수 대학을 제외하고는 어느 대학이나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이 바로 이제 철학 시험인데 4시간 동안 3개의 주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논문 형태로 작성하는데요. 우리의 논술과 달리 광범위하고 주관적인 글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칼로레아 치르는 학생들이죠. 실제 출제된 문항들을 보면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행복이 가능한가?
정의를 위해 폭력은 정당화되는가 이런 이제 문제들이 출제됐다고 합니다. 바칼로레아는 프랑스 지성을 가늠하는 잣대로 인식이 돼서 이 문제는 철학시험 문제는 각 언론 매체나 사회단체들이 유명 인사와 일반 시민들을 모아놓고 각종 토론회를 열 정도로 국민적인 관심사가 돼 있습니다. 철학 문제. 프랑스 부모는 아이에게 철학을 선물한다.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이제 시험을 보는 목적은 못하는 학생을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학생을 골라서 성장시키려는 것이라고 그래요. 자, 철학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공간적인 분류도 있고, 시간적인 분류도 있고, 주제별로 다른 철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고, 인생 전체에 걸친 입법이자 끊임없이 물음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학이 지금까지 그런 역할을 해오지 못했건 그 여부를 떠나서 결국에 학문의 궁극적 목적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과학에는 양면성이 있고 철학에 대한 편견도 있다. 또 프랑스 바칼로레아까지 여기까지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